질문 키워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다. 이게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건물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파리가 이제 히틀러 시절에 점령됐어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제 퇴각하니까 다 불질러라. 근데 그 맡은 사령관이 차마 불을 못 지르겠다 하고 두고 갔거든요. 근데 그 사령관이 보기에는 파리가 너무 문화재 같고, 그래서 이거를 불을 태우면은 좀 인류의 죄를 짓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본 거죠. 그게 이제 문화적 가치라고 표현을 하면은 서울의 문화적 가치는 얼마일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학문적으로는 도심의 박물관화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뉴욕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이 도심은 점점 지나면서 보존해서 마치 박물관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치가 기하급수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박물관이 되기 전에 부셔요. 그래서 건물을 말씀하시면 정말 좋아하느냐 그러면은 건물 때문에 벌 돈을 좋아하는 거지. 건물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건물을 좋아하면 저거를 100년이고 200년이고 지켜야겠다는데 우리는 만약에 저걸 100년 이상 지키겠다 그러면은 야, 머리 총 맞았냐? 이거 빨리 무너뜨리고 사과를 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기술적으로 100년 이상 지켜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한국 건설사들이 30년에서 40년도 버티는 아파트를 지어요. 그래야 부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질문대로 하면은 서울에 있는 건물 중에서 1000년에 있을 곳 하면은 사실 우리 건물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건물 팔고 이렇게 머니게임을 좋아하는 거지. 건물을 사실은 우리는 전혀 사랑하지 않죠. 너무 말을 막혔네. 키워드로 돈 없는 복지관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복지에 관련된 그 국가의 돈을 어느 쪽에서 좀 끌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은 복지 세금을 조금 더 올려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드린 말씀은 복지인 것 같은데, 복지관을 짓는 거는 금액은 큰데 사실 복지 돈이 간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필요한데 돈을 쓴다고 하면은 세금을 올려도 다 동일할 텐데 이게 엄한데 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깝다라고 생각하니까 투명하고 좋은데 돈을 쓰는 거는 지역 자치 같은 게 잘 발달해서 정확히 거기 간다고 치는 걸 전제로 하고 증세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증세가 맞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할 거냐,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개편, 개혁 이런 것도 그 뒤에 증세를 하자라고 하는 게 정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과연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이유가 그 수요만큼 공급이 못 따라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급은 충분함에도 그 가격이 너무나 이제 그 높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정도의 이제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가격이 돼서 들어가지 못하는 건지가 궁금했고요. 이게 짧게 하기가 정부에서 분양 시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분양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제도를 관리하고 그런다라는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집을 가진 숫자가 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분양하는 데 관련될 게 아니고, 우리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의 총량이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95%는 집을 사거나 빌려야 돼요. 그런데 스웨덴 등 선진국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싸게 빌려줄 수 있는 임대주택이 뭐 빌리거나 사거나 소셜 하우싱이라 부르는 게 한 30에서 35%쯤 돼요. 그럼 국민들의 3분의 1은 정부의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거고,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가 사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늘리는 일을
너무 안 한 거예요. 그 지금 그러니까 생각하면 35% 정도는 정부에서 혹은 사회가 제공하는 그런 데 살 수 있다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청년들은 거기 들어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청년을 포함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주거권을 위한 소위 사회적 주택이라고 하는 거를 30%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에 올리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시의 이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띄엄띄엄 집단적으로 매입을 한다고 치잖아요. 그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공공이 가지고 있는 걸 높일 수 있거든요. 이게 대규모로 그걸 공급하는 일들은 한 번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짓고 이런 분야에 들어가는 그런 힘들을, 있는 것들을 좀 고치고,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뭐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월세로 하면은 그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임대주택에 관한 굉장히 빠른 공급 외에는 다른 건 답이 없다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들이 저번처럼인가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를 만든 기본 모델이 일본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가 군대처럼 된 거거든요. 그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면 괜찮은데 또 굉장히 재수가 없으면 또 굉장히 때릴 수도 있고 이상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최근에 젊은 직원들이 여론조사 보니까 자, 계속해서 이어서 두 번째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 주제는 뭔가요, 박사님? 민주주의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큰일 났어요. 직장 민주주의예요. 아, 직장 민주주의라는 말은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같이. 그렇지 않나요? 직장 민주주의? 직장 저만 민주주의 처음인가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기사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미국의 이를테면은 이퀄 페이먼트 데이라고 하는 동일 노동의 날, 그게 이제 직장 민주주의 다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는 그 논의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유럽은 보니까 19세기 중반부터 이 논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완전 정보 등 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 실패를 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경제 활동도 사실 조직을 통해서 하잖아요. 회사도 조직이고 공무원도 조직이고 조직도 실패를 해요. 그 시장 실패냐 조직 실패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직이 실패하는 경우는 이런 거죠. 일을 열심히 했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10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딱 와서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일한 대로 돈을 주겠다. 성과급을 도입을 하겠다 그러면은 10의 힘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요, 일은 한 7 정도만 하고 3은 옆에 놈을 괴롭히는 데 써요. 내지는 자기를 방어하는 데 써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열심히 뛰라면 다 열심히 뛰는데 등수를 재겠다 그러면 갑자기 그다음부터 옆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10의 힘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똑같은데 7의 힘만 그 힘을 쓰겠죠. 그런데 승진은 3의 힘만 쓴 사람이 할지도 몰라요. 일하는 데 3만 쓰고 7의 힘은 남을 괴롭히는 데 썼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내부 정치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조직의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유럽이 했던 걸 보니까 직장 민주주의를 한 거예요. 그 직장 내에서 같이 결정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거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이제 그 직장민주주의 내용을 구분해봤는데 한국에서 한 가지를 팀장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팀장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장이나 뭐 회사 방침은 전혀 상관없는데 팀장이 나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평관계가 수직관계니까 생기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최근에 이제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여론조사 보니까 40% 이상이 퇴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보니까 사장은 본 적도 없고 팀장이 싫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와 상관없이 직원 상사 내에서 이 수직적 관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오너 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면 괜찮은데 또 굉장히 재수가 없으면 또 굉장히 머리를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때릴 수도 있고 이상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오너가 하는 일인데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이 원래는 사장은 전문 사장이 하는 게 맞고 오너는 뒤에서 이제 소유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더 큰 회사가 될 수도 있는데 못 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오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고민을 안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한국에 있는 회사들의 공통적인 것들이 젠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딱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한 계산 방식에 따라서 한 20에서 25% 나거든요. 그리고 더 날 수도 있고, 근데 한국 여성들이 결정적으로 임금 체계가 보니까 30대 3세까지는 남자들하고 비슷하게 가요. 거의 차이 없이 오다가 그때가 임신 결혼 그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치는 확 내려가는데, 뜨다 보니까 애를 안 낳고 그냥 일을 한 여성들은 그냥 남자랑 똑같이 올라가는 거고, 애를 낳고 복직 못한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살게 되니까 쭉 떨어 평균 내면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놓고 보면은 정상적인 회사 들어간 여성인 경우에 애를 안 낳아야 승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설계가 이상하잖아요. 애를 낳지 않아야 정상적인 노동자를 할 수 있다. 이건 잘못 만든 거거든요. 애를 낳고 싶으면 낳고, 낳기 싫으면 안 낳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웬만큼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 유럽의 경우를 보니까, 유럽은 지금 이제 상당히 발전을 해가지고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운영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회사 대표보다 많아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노조 쪽에서 뽑고, 절반은 비정규직이나 노조와 상관없는 사람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 있는 상태에 와 있어요. 그게 독일 회사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멀잖아요. 그런 공동 의사결정. 그래서 이게 유럽은 노동조합이 성장을 하면서 그게 회사와 동등한 위치가 되고 회사를 공동 운영하자라는 데까지 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한테 직장 민주주의라는 뭐냐? 국가 제도를 통해서 일부는, 근데 일부는 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또 일부는 또 직장 민주주의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게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병원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병원의 태움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줄 거예요. 그러면 100% 해결은 되지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낮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를 만든 기본 모델이 일본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한전이든 뭐 많은 그런 회사들이 일본 사람들이 와 있어 청독부 산하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때 그 일본 회사들은 군대식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전쟁을 치를 때 그걸 납품하는 회사들이거나, 그러니까 마침 또 일본이 또 무사 사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회사가 군대처럼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이라 한 거는 딱 보면은, 그러니까 연봉이 얼마냐,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이냐, 이것만 딱 따지고 우리가 10년을 살았는데, 이 다음 단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조금 더 같은 조건이면은 직장 민주주의가 좋은 곳에 취업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게 최종적 조사를 해보니까 과장 이상의 한국 직장인들이 원하는 직장상은 가족 같은 직장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간섭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그건 이제 가족 같은 기업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리 이하의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원하는 게 사생활 보호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40대 중후반 사람도 좀 끈적끈적한 회사를 원해요. 그 끈끈하고 좀 등산도 같이 좀 가고 고생도 같이 좀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20대, 30대는 빨리빨리 집에 가는 걸 원해요. 그리고 나한테 카톡 좀 보내지 마라. 그런데 어느 쪽에 발전이냐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카톡 안 보내고 서로 좀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회사가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직장 민주주의가 간 거예요. 그래서 직장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는 건데 출근이 지금보다 조금만 덜 괴로운 상태면은 좋겠다라는 거고 이게 아마 다음 단계 우리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키워드